자, 이제 구체적으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하면 x of t가 있죠. 거기에서 제가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요 성분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뭐 지금 좀 부호가 좀 달라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떤 의미냐 하면 요 x에서 요만큼, 그러니까 여기는 이것은 항상 줄어드는 방향이죠. 왜냐하면 이 뭐 시그마를 지금 이제 마이너스 시그마를 했습니다. 시그마가 양수일 필요는 없으니까 항상 줄어드는 건 아니겠죠.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이것은 회전하는 부분, 이쪽은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이렇게 그 크기에 대한 포션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회전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고려하고 이제는 S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S라는 것은 이 공간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S면 이 부분이 시그마가 되고 여기가 J 오메가가 되는 컴플렉스 넘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얼마나 많이 포함되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것과 원래 원신호와 이것에 대한 이너 프로덕트를 해야 되죠. 근데 이너 프로덕트의 컴플렉스한 펑셔널 스페이스에서는 헐미시안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데피니션이니까 헐미시안을 하는데 x of t는 그대로 있고 여기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지금 이 부분 플러스고 이 부분 마이너스입니다. 헐미시안을 취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s를 이렇게 디파인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데피니션입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of t가 주어지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2의 마이너스 st를 하고 dt를 해서 쭉 하면 이게 x의 s가 되는 거죠. s의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스페셜하게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경우에 가보면 x of t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x j 오메가라고 해서 퓨리에 트랜스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서 왜 저희가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제 생각해 보시면 오메가의 함수긴 하지만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s가 j 오메가일 때 다른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축적으로. 그래서 저도 컨벤셔널 하고 이렇게 표기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어디서 왔느냐? s를 이렇게 두고 이것과의 컨트리뷰션이 얼마가 여기에 하는 x of t에서의 얼마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그마도 바뀌고 오메가도 바뀌는 겁니다. 기존에는 퓨리에 트랜스폼에서 오메가만 바뀌었었어요. 그러니까 공간상으로 보면 이 축입니다. 그런데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 전체 공간을 다 의미하는 겁니다. 시그마도 변할 수 있고 오메가도 변할 수 있으니까. 그것 됐죠? 그래서 크기도 바꾸고 프리퀀시도 바꾸고 그랬을 때에 되는 거죠.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수식은 여러분들 많이 그냥 보고 외우면 되고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예를 들어 x of t가 주어 있을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계산하여라. 여러분들하고 지금 추후에 계산할 거지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과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유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가지고 인풋 LTI 시스템이 있고 아웃풋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그 시스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시그널이 있었을 때 그것을 그 라플라스 도메인 또는 S 도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S 도메인으로 변환시키는 등가로 정보의 손실 없이 지금 바뀌는 걸 한 거고, 지금은 신호를 LTI 시스템에 넣었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X를 넣었을 때 Y가 나오죠. 이것은 지금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인풋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웃풋 시그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죠. 임펄스 리스폰스를 알면 타임에서 컨볼루션을 하면 된다. 그리고 컨볼루션의 정의는 이렇게 지금 타우로 하고 리버스 시킨 다음 시프트 시키는 거죠. 이게 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특정 인풋을 저희가 이걸 했었죠. 근데 이제는 S를 하겠습니다. 그럼 S가 이제 좀 더 제너럴한 거죠. 왜냐하면 더 제너럴한 거죠. S라는 것은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니까 더 제너럴해졌습니다. 이것을 넣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넣어야겠죠. 그래서 뭐 있긴 한데 다시 한번 써보죠. 2의 S의 T-타우 D 타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다 타우에 관한 거니까 T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빼지고 H 타우 마이너스 S 타우 D 타우가 됐죠.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죠. 라플라스 트랜스폼 뭐의? 임펄스 리스폰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펄스 리스폰스의 퓨리에 트랜스폼을 저희가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표현을 했고, 이것을 특징지어서 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임펄스 리스폰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 것을 저희는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추후에 더 많이 논의를 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2의 ST가 들어가서 H라는 시스템에 나와서 아웃풋은 여기가 이렇게. 그럼 보면 결국은 우리가 여기가 나온 거니까 또 이것이 아이겐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S 도메인 상에서는 S 도메인 또는 S 플레인 상에서는 이것이 아이겐 펑션이 되고, 아이겐 밸류는 이 부분 어떻게 되느냐? S에 따라서 S에 관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구해지는 뭐의? 임펄스 리스폰스에.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시스템이 있을 때 X가 들어가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전후로 인풋과 아웃풋에서. 그러면 이 시스템을 이러한 X of T가 시그널이 있으면 이 시그널은 아이겐 펑션이 되죠. 그리고 스케일링이 되니까 아이겐 밸류고, 이것은 복소수까지 허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는 최소한 알고 있죠.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이 아이겐 펑션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associate 된 아이겐 밸류는 이 부분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복소수입니다. 복소수. 그러니까 여기에는 앰플리튜드가 있고 페이즈가 있는 거예요. 앰플리튜드가.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아이겐 펑션인 이것의 아이겐 밸류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데피니션은 이렇다는 것을 누차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S of T는 타임에서인데, 이것은 S 또는 뭐 컴플렉스 S 타임이 아니라 이제 S 도메인인 거죠. 에서의 어떤 함수가 새롭게 정의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전부 다 아는 것, 모든 S에 대해서 이것을 아는 것과 모든 T에서 이것을 아는 것은
등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서 이것을 알고 있고 그 라플라스 도메인 상에서 이것을 알면 동일한 정보의 양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잠시 좀 개념적인 것들은 접어두고 실제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아주 유명한 x of t를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예제가 x of t가 이렇다고 하겠습니다. 이건 뭔가요? 이제 이것을 스텝 펑션이니까 양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0인 거죠. 결국은 우리가 2의 마이너스 t는 t가 0이면 1이니까 그냥 이거예요. 이건데 스텝 펑션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 펑션인 거죠. 이러한 x of t가 주어졌다고 할 때 이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데피니션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이 부분 됐죠? 마이너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는 값이 0이니까 그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는 x of t가 2의 마이너스 t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익스포넨셜이니까 이렇게 더해지겠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이제 적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쭉 풀면 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 s t가 할 땐 0인 거고 t가 0이면 이 부분이 1이 되니까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이거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S라는 것은 복소수입니다. 복소수죠. 그리고 이 시스템이 모든 T에 대해서 스테이블 하려면 이 앞부분이 양수가 되면 그러니까 요 부분이 양수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보면 마이너스 1 또는 이거의 실수부죠. 실수부 됐나요? 이거의 실수부가 그래서 우리가 그 라플라스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reasons of convergence에서 ROC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렇게 플레인 S 도메인 상에서 S 밸류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공간이 실수부가 마이너스 이 공간에서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정의됩니다. 이 공간상에서만. 그래서 좀 특정한 것들이 있다는 거 살펴두시고 그건 왜냐하면 지금 이 적분을 계산할 때 있어서 여기가 스테이블해져야 되니까 항상 음수여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부분이 항상 양수여야 되는 것이고 그 표기를 실수분만 따져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보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했을 때 뭔가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반대로 시간상에서 여기 -t ut를 표현하는구나 라고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페어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이렇게 나왔어요. 뭐 좀 더 복잡해 보이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 어떻게 쓰면 되죠?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2 만약 AT, UT라고 하면 이것은 S 플러스 이걸 안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S가 reason of 이것이 마이너스 A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은 플러스 2가 되고 그리고 3이 있으니까 이건 리니어 트랜스폼입니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S 플러스 1이 되고 2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그리고 그 ROC, Reason of Convergence가
s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이걸 뭐 정리를 하면 뭐 1에 3s 플러스 3 마이너스 2s 플러스 4니까 예, 그렇게 해서 여기가 또 마이너스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냥 단순하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그 정의를 써서 직접 계산을 한 거고, 이 부분은 새로운 시그널에 대해서 직접 계산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계산했기 때문에 선형성을 활용해서 그대로 저희가 간접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x of t가 유명한 게 뭐가 있죠? 델타 t일 때, 임펄스일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x of t가 이렇게 되고, 정의를 그대로 썼습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그리고 나서 특징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 시프트 프로퍼티가 있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t가 0인 경우만 따져주면 되죠. t가 0인 경우만 따져주면 되니까 t가 0이면 2의 마이너스 s의 0이 이것은 1이니까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임펄스, 그러니까 디렉트 델타 펑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1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 하면, 제가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렸었습니다. 여기가 타임이고 여기가 오메가라고 하면 임펄스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크기가 1이라고 제가 많이 썼었고, 이제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도메인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같은 건데, 라플라스는 이제 이것을 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그마고 여기가 j 오메가인 거죠. 됐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그것은 1인 이런 평면입니다. 평면. 모든 S에서 값이 1인 거예요. 전부 다. 됐죠? 그리고 요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냐면 요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평면의 요 부분 당연히 이렇게 1이겠죠. 지금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임펄스, 이제 우리가 임펄스 리스판스를 또 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임펄스 신호 자체에 대한, 임펄스 시그널에 대한, 여기서는 더 자세히는 디렉트 델타 펑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1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제가 다시 리비짓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펄스 시그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많이 했었기 때문에 동일한 PPT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임펄스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한데, 결국은 이 엡실론을 아주 0으로 가져갈 거죠. 0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표기를 하고 델타 오브 t로 표기를 하는데,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0이 아닌 부분은 다 0이고 0일 때만 넌지로고 적분을 하면 크기가 1이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유닛 임펄스에 대한 것이 크기가 1인 걸 했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유닛 스텝 펑션인 거죠. 스텝 펑션, 스텝 시그널을 대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번 해보죠. 그런데 이것을 실제 데피니션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를 보면 U of t가 요게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 데피니션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것은 음수일 때는 크기가 0이고 양수일 때만 1이니까 지금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부분만 남고 계산을 하면 1 over s가 나왔습니다. 1 over s가.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 적분이 값이 존재하려면 s의 real value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 평면상에서는 이 부분에서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존재합니다. 자, 됐죠? 이것은 유닛 스텝 펑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며, 그리고 유닛 스텝은 1 over s ds, 근데 이제 이건 델타 펑션인 거죠.에 대한 것은 1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로 된 거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봐야 될 것이 그 스텝 펑션과 델타 t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죠. 뭐였죠? 이것을 적분하면 스텝 펑션이 됐죠. 왜냐하면 스텝 펑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고, 만약 적분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여기까지 계속 0이죠. 그리고 0보다 살짝 커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면 여기 크기가 1이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펑션이 들어갔고, 스텝 펑션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LTI 시스템인데 적분기죠. 적분기를 통과하면 UT가 나옵니다. 적분기를.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닛 임펄스를 적분하면 스텝이 된다는 거 관계. 그러면 반대로 스텝을 미분하면 임펄스가 되겠죠. 자, 그 관계까지 한번 따져보시고 제가 추후에 이 관계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